아파트를 볼 때 주요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크게 요약을 하면 베란다, 알파룸, 다이닝룸, 거실의 어떤 역할의 축소. 예. 그래서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좀 크죠. 금액의 문제가. 이 역시 좀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땅값이 너무 비싸요. 건축비에 비해서. 한 예로, 이 예시는 거의 한 3, 4년, 저희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건축을 공사하는 비가 올랐어요. 갑자기 올랐어요. 엄청나게. 저는 사실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건물에. 땅값에 대해서 건축비가 너무 투자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사실은 저희가 뭐 부실 시공을 떠나가지고 그 사이에 층과 층 사이에 건설사가 소음제라든지 그런 어떤 레이어를 만들면 충분히 층간소음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다 이제 공사비와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그 레이어 층이 있었을 때 층간소음의 어떤 데시벨이 낮아지는 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벽식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벽식 구조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건물 성냥갑처럼, 우리 성냥갑 아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냥갑처럼 이렇게 똑같은 층들이 벽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기둥과 어떤 슬라브식의 어떤 기둥부 시스템으로 만약에 설계가 진행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층간소음이 굉장히 이제 줄어듭니다. 이건 사실은 건설 방법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아파트의 어떤 건설 방식이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가, 엔지니어, 건설 엔지니어 쪽에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외부 공간입니다. 외부 공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외부 공간이라고 하면 마당, 가장 쉽게는 마당, 그리고 테라스, 베란다, 그리고 옥상,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또 집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파트와 집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외부 공간을 얼마만큼 많이 풍요로운 공간을 많이 담아낼 수 있냐가 이제 집인 것이고, 아파트는 정형화돼서 그런 외부 공간이 사실은 베란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건축하기에 있어서 얼마만큼 외부 자연 공간을 나의 건물로 끌어들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큰 포인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외부 공간을 실컷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이제 극한에 지금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런 외부 공간들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주 한정되어 있더라도 내 집에 마당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 이 밖이 자연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봄도 느낄 수 있고 여름도 느낄 수 있고 가을도 느낄 수 있고 겨울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 집을 지금 못 지었는데 그래도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양평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가 중에 하나는 아무리 추워도 항상 커피는 밖에서 마셔요. 커피를 항상 밖에서 마시거든요. 그 짧게라도 그 찬바람과 새소리를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나이가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연이 주는 어떤 좋은 선물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요소고, 저희는 큰 마당이 꼭
큰 마당이나 큰 외부 공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외부와 외부 공간과 그 접촉하는 면적을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건축 철학이고 중요한 관점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자연의 소리, 자연의 어떤 냄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집안에 끌어들일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말씀드리는 바이오필릭의 어떤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예.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무조건 베란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반에 베란다 확장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참 안 좋은 법인데, 그 베란다 확장법이 이제 생기면서 그 안방의 어떤 치수를 좀 더 늘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뺏긴 게 그 외부하고 유일한 어떤 접촉 공간이 이제 베란다 공간인데, 발코니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얼마만큼 풍요롭냐에 따라서 아파트 공간의 가치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생충 이제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그 상류층 윗집이죠. 그러니까 이성균과 조여정이 사는 집은 넓은 마당이 있어서 굉장히 극부자로 나오고, 그 나머지 송강호 배우 그 집은 이제 반지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과의 접촉이 없고, 기생충에서는 자연과의 접촉을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 자연을 소유하냐가 이제는 어떤 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런 거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베란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아파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그런 그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젊은, 우리 대표님 같은 많은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베란다를 자기만의 특성 있는 공간으로 꾸민 사례들을 좀 봤어요. 거기가 일종의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식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MZ세대 좀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히트 상품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베란다 이 부분이 점점 더 야외로 노출되는 발코니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프랑스 예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있고 없고가 집값 차이가 약 20%,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발코니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서 내 안방으로 쓰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달라요. 유럽 사람들은 발코니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태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발코니에서 나와서 기타를 치고 했던 그 장면들이, 노래를 불렀던 장면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발코니는 외부하고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넓으면 우리가 테라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 자연적 요소를 끌어들일 수 있고, 어떤 삶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코니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로는 이제 멀티룸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새로운 그 아파트 상품들을 보면 재택근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멀티룸이 서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게라도 굉장히 각광을 갖고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그 직원들하고 어떤 일이나 타 엔지니어 협업만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재택근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진 거죠. 영상회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제 아파트 이제 공간을 만들 때도 이런 알파룸이라든지 그런 멀티룸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발코니와 베란다 이후로 제가 이제 리노베이션을 했을 때 또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식당인 것 같아요. 식당. 자, 거실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거실의 역할이. 왜? 핸드폰 때문에.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 TV가 없는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TV가 없어도 지금
각종 매체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라든지 모든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접할 수가 있어요. 특히 OTT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TV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 TV가 없어지면서 어떤 역할이 생겼냐면 거실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작아요. 거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주로 가족들끼리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식당이에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이제 TV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주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채널을 가지는, 아버지 엄마가 이제 채널을 가지는 어떤 권력자였죠. 그런데 핸드폰이 생기고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굳이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뭔가 뭐를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렇다면 유일하게 가족들의 어떤 소통 공간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 리노베이션을 한다거나 계획을 할 때 식당을 얼마만큼 잘 하냐.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이닝룸이라고 하죠. 다이닝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부엌으로부터 동선이라든지 테이블, 좋은 테이블과 좋은 의자를 놔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한테 과연 이제 거실이 필요하냐 이거죠. 오히려 그 최근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중에 화사라는 배우 가수 같은 경우는 거실에다가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실의 역할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핵가족화도 있고 이런 스마트폰의 어떤 발전도 있고 그 거실에 놓여 있는 소파나 이런 공간들을 좀 더 줄이고 오히려 그 공간을 다이닝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알파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배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상품화되고 있는 걸 좀 저희 아파트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아파트를 볼 때 주요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 크게 요약을 하면 베란다, 알파룸, 다이닝룸, 거실의 어떤 역할의 축소, 네, 이런 부분들 좀 네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겠네요.